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리오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곽산전입니다. 네네네. 네, 오늘 뭐 별로 호들갑 안 떠네? 어제는 뭐 엄청 호들갑을 떠시더니.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웃퍼폼 같은 거 한 거는 그거는 점수에 안 쳐주기로 했습니다. 호들갑 떨면 장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진중하게. 아, 내가 좋아해서 고점이었나? 전일? 내가 어저께 보고 진짜 민망해가지고 진짜. 한 50일 만에 한번 아웃퍼폼 해봐. 50일 만에. 그러니까 50일 만에 아웃퍼폼 했어. 민망해가지고. 50거래일 만에.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원래 우리 나침반이 네. 애늙은이 같거든요. 그래서 참 잘 맞는다. 옆에는 늙은이 애 같은 사람이 하나 있고. 늙은 애와 어린 늘다리가 잘 맞네. 그 속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 진짜 삼성물산 진짜 너무했다. 국민연금 너무했다 진짜. 그쵸? 국민연금. 아, 나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 아, 국민연금이 왜? 이게 좀 잡을 수가 없는 게 이 시장도 지금 굉장히 오늘도 그렇지만은 의외성도 있고 이게 좀 길을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을 잘 보면 작년도 12월 달 이후로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이 19%였다가요. 23. 블라블라 %로 거의 24% 육박하게 올라갑니다. 거의 4% 이상 지분 늘린 거 어마무시하게 외국인.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함께 한 거야. 그래서 외국인 분위기 보니까 뭐 정부에서 이래쿵 저래쿵 뭐 어쩌고 저쩌고 밸류업이 어쩌고 일본을 따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서 그래? 얘네 이번에 진짜 한가? 한 거야. 그래서 늘렸어. 그 중에 제일 타겟인 삼성물산을 늘린 거지. 오늘 어땠을까? 외국인들 마음이? 오늘 외국인들 7천억 넘게 팔았죠? 거의 8천억 팔았죠? 시장에서요? 거래소에서 1조 팔았어요. 1조. 종가에 더 팔았구나. 내가 종가 직전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A, 니은, 미음하고 딱 던진 거지.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차,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공매도고 뭐고 아니고 외국인 사주면 요즘 주가 오르고요. 외국인 팔면 주가 떨어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포가 없거든 지금. 국내에서는 뭐 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은 짤짤이만 하고 있고, 개인들은 흐트러져서 테마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포를 날려서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지금 외국인인데, 외국인들 제가 보는 산물에 완전 물먹은 거지 지금. 그런 느낌 들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원래 오늘 최근에 연기금이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지금 막 엄청 고민 중이라고. 스튜어드십, 그죠? 스튜어드십 재가동 할 것 같았어.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막 자금 집행을 하겠다 막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총 때 의결을 하는 쪽하고 요거를 또 기획하는 쪽하고는 좀 다른,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파이어윌이 잘 쳐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사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하는 애들 있잖아요. 정책을 어떻게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게 달라 있다. 파이어윌이 딱 쳐져 있다. 다른 거 아닌가. 이게 혹시 그냥 파이어윌이 아니고 차이니스 월 아니야? 차이니스. 나도 그런 줄 알았네. 네, 어쨌든 그게 빡 쳐졌다 그죠?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진짜. 형 좀 잘해봐. 좀 우리 국민이 주인이야. 근데 오늘 뭐 이제 이건 헌법보다 더 우리가 주인이야. 국민연금 우리가 냈잖아 돈을. 밸류업 관련해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는 또 이제 기업 가치 강화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세를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원래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배당 소득세 관련된 얘기는 뭐 일각에서는 나왔었지만 저번에 발표할 때 없었는데 저희 그 정부 고위급 인사가 배당 소득세 완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밝힌 거는 좀 처음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시장하고도 약간 좀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긴 한데 뭐 앞으로 계속 이런 꾸준하게 이런 뭐 얘기를 뭐 진정성 있게 밀고 나간다면 뭐 좀 국민연금도 따라서 이제 좀 바꾸지 않을까.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원래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최근에 좀 마련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간담회를 갖고 이 수탁자 책임을 좀 이 원칙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ESG 기준원에서 원래 이제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처음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걸 개정해가지고
7가지 원칙 중에 세 번째 원칙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및 실시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가지고 내용을 좀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행 평가 이런 것들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뭐 강제성이 이것도 약간 뭐 없는 거긴 해서 뭐 기관 투자가들이 평가를 한다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뭐 하면은 약간은 기업 쪽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민감한 쪽에서는 뭐 반응을 할 거고 기관 투자가들 뭐 너네는 너네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마한 회사들은 또 뭐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을 큰 종목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투자를 아니 그러니까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야. 오늘도 또 이제 투덜이 방송이 되는데 캘퍼스라든가 캘리포니아 연금 그다음에 이번에 했던 어디야 노르웨이 구포펀드 뭐 이런 애들은 뭐 니는 뭐 내가 그거 있잖아 타짜에서 하는 거 니는 뭐 내가 뭐로 보이지? 걔는 그렇게 보이나? 국민연금이 훨씬 뛰어난 곳인가? 물론 금액은 커. 국민연금 미친 듯이 크죠 금액이. 근데 빈씨 핫바지다 안 되는데 미안하네. 네 죄송합니다. 그거도 아니잖아. 걔들 이건 오랫동안 하는 애들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한국을 밸류업 시킬 수 있는 수급적인 방법은 외국인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 들어와 가지고 한 3,800포인트 만들어 주면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싸니까 살 수 있거든. 계속 살 수 있다고. 그럼 뭐 3,800에 한 1,000포인트 안 올라가나? 가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국내 자금들이 들어올 거라고. 아마도. 이거 되는 거네? 이러면서. 근데 그때 밸류업을 계속 해주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꼭지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진정한 밸류업이지. 이거는, 전 글로벌 스탠다드를 해야 된다고 봐. 글로벌 스탠다드를. 근데 이게 작년에 한번 그 금감위원장이 해외에 나가서는 배당 많이 하겠다고 뭐 이랬다가 갑자기 국내에 들어와가지고는 지주사들에 대해서 뭐가 또 이렇다 하면서 우리 쪽집게 기억력 좋다. 못 빠져나갑니다. 네, 금감원장님 우리 쪽집게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가요. 다 기억하고 있네. 하길래 이게 과연 지속성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벌써 생각도 이번에 저기 그 국민연금까지 치면은 여러 번 뒤집은 거예요. 지금 하겠다고 했고 딴 데서는 딴 행동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삼성물산 거는 진짜 어제도 그랬거든요. 절호의 이건 기회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여기서 이제 그 해외 국보펀드하고 보조를 한번 맞추는 순간 이거는 이제 끽수를 못한다. 아니 근데 반대편에 쓴 것도 있어요. 오늘 항진칼. 그러니까 이게 한진칼은 근데 내가 읽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반대해도 의미 없는 반대야. 원하는 대로 저쪽 대주주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저기 정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의미 없는 거하고 요번에 했으면 상당히 안 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오늘 그 지수는 거래소에서 1.91% 하락해서 2,66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해서 8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은 이제 개인이 1조 원을 거래소에서 샀고 외국인 1조 팔고 기관은 6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800억 개인이 매수, 외국인 700억, 기관이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업종별로는 건설 업종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전기가스 업종 이런 업종들이 소폭 뭐 0. 몇 %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 삼양식품이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락은 유통업종이 4%. 이건 삼성물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한 9% 정도 하락하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한 4% 하락을 했습니다. 운수창고가 마이너스 2%. 이거는 이제 한진칼이 어제 종가에 한 15% 올린 걸 오늘 고스란히 다 뺐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떨어졌던 거고요. 전기전자가 1%, 뭐 LG 엔솔이 한 3%, 4% 정도 떨어졌고 삼성전자가 2% 후반, SDI도 4% 후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선물이 한 9천억 정도 나오면서 뭐 거의 한 2조 합치면은 선물하고 이제 현물하고 한 2조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뭐 종가에 한 10포인트 더 끌어내렸으니까요. 네. 뭐 거래소는 좀 하락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오늘 하락은 금리 쪽 부분에 대한 좀 실망도 있고 뭐 밸류업 쪽
그쪽도 좀 실망감이 있고 해서 네. 겹쳐져서 어제 막판에 올린 것도 있고요. 어제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금융주 빠진 거는 그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어제 좀 많이 올린 것들 조금 같이 빠진 측면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쳐서 하락했다. 뭐 미국 PPI가 좀 예상치 상회하면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느리게 좀 인하하지 않겠냐 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워낙 인플레이션이 조금 느리게 내려오는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줬고 네.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들의 이제 연준 점도표가 좀 수정될 가능성이 좀 높게 이렇게 좀 이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뭐 원래는 뭐 한 3회 정도 올해 예상을 할 걸로 점도표 상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좀 긴가민가하다 이렇게 네. 좀 예상들 하고 있고 네. 내년도에 인하가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오늘. 네. 네. 조금 이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네. 뭐 한번 넘겨야죠. 이렇게 반영을 해서 네. 또 넘기고 뭐 적절하게 좀 조정받고 미국도 예, 네, 미국도 한번 조정이 필요하죠. 너무 계속 잘 갈 수는 나오고 없으니까요. 있어요. 네. 뭐 5월달 전에 한번 뭐 팔 기회 주지 않겠나. 예. 뭐 하여튼 5월달은 좀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좀 조심하면 나쁠 건 없으니까. 세린메이. 네. 네. 우리는 요번에는 4월에 메이에 저기 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4월 10일인가요? 네, 총선. 네. 네. 그 전에 밸류업 종목들은 고전에 좀 예. 한번 밸류업 해줘야 오늘 이것도 결국 밸류업 새로 낸 거야. 아니야. 삼성물산. 단기로 이제 했던 네.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전에 총선 전에 다 갔겠죠, 당연히. 저는 오늘 그 삼성물산이 12월부터 무려 4% 정도 수준의 지분 증가가 과연 오늘 어떻게 내일이면 이제 집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외국인 순매매 현황이 좀 궁금해.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으면 정말 신망 매물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외국인들도 뭐 단기 투자도 있고 장기도 있고 뭐 물론 섞여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뭐 여하튼 좀 강한 좀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내가 외국인이면 얘네는 뭐야? 앞에서 말하는 거고 뒤에서 행동하는 거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참 사실 우리 정부는 좀 쉽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 일본에서 해놓은 거를 그냥 우린 따라만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거 되게 쉽거든요. 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게 뭐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뭐 주가도 한 쉽고, 3배씩 오른다는 거. 네, 그렇지. 외국인들도 투자하기 쉽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합시다. 정부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정부와 국민연구하고 소통이 덜 됐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자.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초기니까 네. 아직 뭐 결이 좀 아직 다 맞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했는데 뭐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보조금을 60억 달러나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어제는 안타깝네요. AMD에 HBM 납품한다 이런 그러니까, 소식도 뭐, 돌았는데 아니, 뭐, 호재 뻥뻥 터뜨렸는데 주가가 네, 2%나 떨어졌어요. 신기하네요.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자가 AMD의 MI 300 시리즈용 검증을 받아서 네. 납품을 이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1분기에 뭐 이런 흐름이 뭐 엔비디아 쪽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역시나 믿질 않는 걸로 아니, 근데- 시장에서 안 믿는 걸로. 아니 한국 시장 전체 세론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 뭐 그것도 연결이 아니요. 돼 있긴 한데 네. 오늘 하이닉스는 약간 그래도 장 막판 전에는 플러스 났거든요. 네. 근데 장 마지막에 이제 음. 종가에 이제 매물 많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돌았는데요. 여하튼 조금 삼성전자가 쉽사리 힘이 살아나질 않네요. 어쨌든 뭐 HBM 그 머프 방식 채택 안 한다고 또 공식적으로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참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고 흑묘 백묘 아닙니까? 뭔 상관이야 머프든 NCF든 좋은 걸로 가면 되지 뭐 자기네 것도 아니야 뭐 그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자기 자리가 보존이 에이, 중요해지면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조직이 말이야. 조직이 어떤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전체가 좋아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내 자리 지키려고 하면 아직도 본인들이 1등인 줄 알아? 진짜. 1등도 아니고.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아니 뭐가 1등이야. HBM에서는 지금 후발인데 3등인데 뭐 1등이라고 자꾸 무슨 1등도 아니면서. 그 가혹한 평가를 하시네요. 아니 저 최근에 KBS에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 추정 60분인가에서 방송도 했거든요. 거기 내용 보면은 거기 삼성전자에 몸담았던 그 분들이 인터뷰한 내용 나와요. 근데 다들 지적을 하더라고. 뭘? 문제가 있다고. 뭔 문제?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네. 찾아서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추정 네. 60분인가 뭐 KBS에서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오늘 그 2차 전지가 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안 좋았는데요. 미국의 그 아침에 얘기하셨잖아요. 피스커. 네, 이게 파산 수순을 밟을 것 같다. 근데 얘네가 이제 보니까는 거의 얘네는 그냥 뭐 생산 시설이 없고 뭐 이렇게 파운드리한테 맡기는 것처럼 기술만. 뭐그저 반도체로 따지면 IP 회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장 없는 팹리스 같은 애들인데 뭐 그동안 뭐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다가 뭐 워낙 요즘 전기차가 다 안 좋으니까 이런 좀 껍데기 같은 애들 먼저 나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한테 받은 돈이 마른 거겠지. 돈 다 떨어졌어. 뭐 여하튼간에 이제 이런 애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뭐 하여튼 전기차가 안 좋다라는 그런 심리가 퍼지면서 오늘 테슬라도 뭐 하락하고 뭐 다 하락을 했어. 뭐 리비안, 루시드는 아주 작살났어요. 우리나라 뭐 전기차 쪽도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럴 때 전기차 싸게 사라. 전기차? 재고 완전 재고 떨이하면 재고 떨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재고 떨이도 안 하던데. 작년에 좀 그 EV9인가 작년에 엄청 싸게 막. 그 때문에 나 2천만 원 할인해 준다고 막 작년에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끝났어? 벌써 끝났지. 작년에 그래? 잠깐인가 10월 달인가? 그럼 다 연락해서 또 2천만 원 떨이하면 연락 달라고 해야 되겠네. 기아 네. 아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있으면 기아 연락 주세요. 네, 기아 영업사원들 저 차 한 대 팔고. 지금은 안 해. 지금은 벌써 다 팔은 것 같아. 제 거 좀 잘 팔아주시고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돈 조금만 보태가지고 저도 큰 차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최근에 계속 있는 얘기가 전기차에 이제 그 얼리 어답터들이 다 샀고 대중들은 아직까지 바꾸려고 그러잖아. 이제 너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대중들은 제 퍼포먼스를 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를 가져가지고 그걸 저한테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EV9을 주십시오. EV9도 비싼데 그것도 뭐 1억인가 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8천만 7천만 원. 아니 풀옵션이면 거의 1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만 나오면 잘은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에어컨만 나오면 돼요 저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거는 돼야 돼. 자율주행은 반자율주행. 나 그거 없으면 못하 나는. 네. 그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계속 좀 주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격만 싸면 돼. 지금은 가격이 아직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의 그 장점인 거고 중국 전기차의 장점인 거고 여기에서 조금 걸린 게 바로 그 부분이다. 왜냐면 대중차 이제 가성비 고객들이 이제 있는데 가성비 고객들 공략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근데 사 보시면은 주유소 안 가고 그다음 정비소 한 번도 안 가요. 굉장히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해. 이게 한 1, 2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미국 그 혹한에서 또 한번 사태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좀 사라지려면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한번 사볼까 하지 않을까. 한국은 그렇게 안 추운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이 그렇니까. 근데 나도 이건 느껴. 이게 동남아 쪽에서 진짜 잘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팔려요 요즘 전기차. 그럼 연락 주십시오. 그래 재고 남은 거. 재작년 재고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흠집 있어도 괜찮아. 싸게만 줘. 네. 그리고 이제 SK-온 쪽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최대 80조 원의 수주를 계약을 80조 원 공급 계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SK-온하고 현대차가 한 590기가와트시 정도의 규모. 590? 근데 이제 초장기 계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SK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좀 끈끈한 좀 그런 어떤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장기적인 초대형 계약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미국에 이제 진출이 있잖아요 SK온이. 근데 포드가 요즘 약하니까 현대가 잘 나가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죠. 그러니까 현대랑 붙어 먹는 게 아닌가. 포드를 버리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윈윈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둘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와, 됩니다. 590기가? 엄청난데 양이? 아니 근데 이게 뭐 단위 1년 단위가 아니고 아 그래 10년이라도 그렇죠. 엄청난 양이에요. 10년이면은 뭐 얼마 그렇게 큰 건 아니죠. 60기가와트인데 1기가 몇 대인데요? 1기가가 60기가와트면 70kW 100만 대? 60기가와트면 100만 대 아니에요? 나 정확히 지금 계산이 안 돼. 아씨 또 계산이 부족한데 100kWh가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한 크게 잡아서 60kWh 정도가 한 대요. 평균이라도 네, 한다니까 맞아요. 60kW가 한 대요. 100만 대가 아닐까 싶은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이제 조선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네, 뭐 조선 쪽 업종에서도 미중 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으면서, 네, 이런 좀 현상이 좀 조선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럼 뭐 제2의 조선판 ISA야? IRA야? 그건 아니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나온 내용은 없고요. 이제 네. 영국 FT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조선소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건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청원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조선 관련된 업종 노조에서 그런 청원을 한 거예요. 조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래서 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라. 아 그럼 중국산 배는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뭐 미국에서 중국산 배를 뭐 많이 발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수출입 항구에 못 들어온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관련된 이제 조선 미국 그 일본 중국에서 이제 불법 보조금 같은 걸 조선에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좀 제재하는 방법을 네.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서린 타이 그 미국 USTR 대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 법을 어떻게 좀 할지. 약간은 지금 이제 설레발이 좀 있어요. 이게 아주 네. 구체적인 뭐 반도체법처럼 뭐 칩스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이제 지금 막 그런 설레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이제 반도체처럼 우리가 이제 왜냐면 우리 중국하고 네. 경쟁이 심하잖아요. 아 조선은 조선은. 근데 이제 정말 심하죠. 근데 우리 상선은 안 해요 이제 잘 그쵸, 안 하죠. 남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진짜 이게 반도체처럼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좋은 호재지. 영향은 있겠다. 완전 호재지. 그렇게 될 수 있을 일본도 가능성이 호재지. 있습니다. 일본도 호재고. 근데 설마 저 일본도 호재죠. 미국에서 자기네 조선소 살리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미국의 조선소가 거의 없을 텐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방산 관련된 조선소만 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네.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이게 좀 미국 쉽지는 미국처럼 않아요. 여유자족하신 분들 하실 일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철강노조 이런 데서 이제 한 거라 네. 뭐 지금 아직 설레발치기에는 좀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도 있다. 네, 오늘 근데 어쨌든 지금 조선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수주 개선되고 이 개선되는 초기 국면에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평소하고 다르게 좀 뒤늦게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니까 이런 재료가 나와 이거 네. 좀 조금 약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한다니까 확 뭐가 불 붙을 것 같잖아. 그래서 네. 작년에 왜냐면 2차 전지도 이걸로 한번 크게 해먹었으니까요. 네. 사람들 다 기억에 남아 있지. 그렇죠. 사실 근데- IRA법 때문에 2차 전지가 한국 2차 전지가 불을 뿜었던 거죠. 거기가 뭐 원래 그 전에 시세는 거의 끝나는 거였어. 원래 그 전에는 거의 오르는 게 없었어요. 네. 엔캠도 뭐 IRA 관련해서 그 우려 기업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한다고 해서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이게 만약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 태양광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뭐 미국 태양광 회사들이 지금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런. 왜냐하면 이제 미국만이야.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미국 그 태양광 업계에 IRA 수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중국산 패널이 와트당 한 10센트 정도라고 하는데 거의 미국산 셀로 만들어진 그 제품 같은 경우 와트당 18센트 정도, 19센트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배는 IRA로 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보조금 받아도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저쪽 서북 쪽 지방에 전기 요금이 너무 싼 것 같아. 걔네들은 뭐 거의 보조금이지 뭐 전기요금 뭐. 예. 제값 안 받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토화예요. 지금 이게 중국이 참 무서워 그런 점에서. 그래서 막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지금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예, 이게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쪽은 쉽지 않겠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굉장히 쌌잖아요. 근데 그 오 회사도 사실 그 전기 요금 힘입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전원하러가 정말 훨씬 싸게 저렇게 해버리니까 힘듭니다, 진짜.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쪽은 태양광 관련된 쪽은 뭐 조심 좀 해야겠다 이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가야 되는데 신재생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중국산이 이거 말고도 너무 진짜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너무 뭐 걔네들 뭐 저가 아니 얘네는 골 때린 게 일단 했다면 공급 과잉이야. 공급 과잉해서 진짜 과잉된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덤핑 치고 그다음에 정리, 그다음 정리. 이게 다 쳐내는 거야. 좀 자동차가 뭐 100개도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아니 나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해가지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태를 계속 해가지고 그 나라가 터지지 않고 그게 계속 아무리 있을까? 아무리 비율을 해도 부동산만큼 비율은 아니에요. 중국의 부동산만큼. 그렇고 뭐 다른 부분들도 워낙 과잉 투자를 해놓은 게 엄청난데 이거를 그냥 터트리지도 않고 어떻게 뭐 잘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이따 권시유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없어지면 난 중국에 투자하겠습니다. 난 시진핑이 있는 한은 중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진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 뭐. 네. 예. 저는 시진핑을 싫어합니다. 참. 사람마다 그래도 뭐 중국 인민들은 좋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러시아야? 아니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 했으면 더 해먹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못 사는 기간이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이제 마음이 이제 슬슬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지. 예. 거기도 뭐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오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 나라냐? 아니다.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휘청거릴 것 같으면 바뀝니다. 주석도. 최우선이 공산당이야. 중국은. 공산당 당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참 우리나라 옆에 이제 참 강국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참 권위주의 체제에 있는 나라들이라 참 부담스럽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스마트해요. 그죠? 우리나라 엄청 스마트합니다. 사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5천만 정도 되는 인구 가지고 지금 그 기술력이 세계 5위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잘하는 이렇게 작은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전 세계 대만도 비슷하게 까리까리한데 대만은 다 하는 건 아니잖아. 반도체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압도적인 거죠. 네. 대단한 저번에 겁니다. 기사에서 제가 우리나라가 IT 기술 수준이 뭐 미국 다 미국, 중국, 뭐 일본, EU 그다음에 우리나라야. 네. 사실 이게 대단한 거죠. 5개 중에 5위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구도 없는데 네. 뭐 다들 대륙급이잖아. 대륙급. 중국은 15억, EU도 10억, 미국이 그럼요. 3억, 4억 명 가까이 되고 일본도 1억 2천, 1억 2천 맞나? 아니 그 정도 되고. 근데 참 자부심은 가져도 돼요. 자만심만 안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 것도. 두 세대 걸치면은 두 세대 걸치면 10분의 1 토막 나더라. 야. 큰 걱정인데 이번에 저기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없대. 와, 나 진짜 유튜버들만 해. 유튜버들만. 출산율 어쩌고 그래서 저는 광진 구민인데요. 혹시 제가 만나면 길 가다 만나면 물어볼 참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출마하셨습니까? 출마 왜 했어요? 도대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진 않았지. 만났다고? 아니 만나면. 네. 만나면 물어보겠다 이거죠. 네. 대답을 해줄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오히려 애가 없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예 안 되지. 아니 한 번 하고 그 다음 세에 다시 늘리면 되잖아. 못 늘려 한 번 줄어들면. 5명씩 놓으면 되잖아.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안 되나? 안 돼.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안녕.